자, 이거는 설명을 드렸죠. 왜 논문 작성할 때 통계가 중요한가요? 검증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논문 뒤에 가보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논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디펜스를 해야 되죠. 디펜스를 해야 돼요. 논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한 게 있고요. 그걸 엠피리컬 논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리뷰 논문이라고 그래서 썰을 푸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 해서 교수님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여러분들 디펜스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막 질문해요. 그러면 당황하죠. 그러면 횡설수설하죠. 그죠? 그러면 너 다음에 와. 그러죠? 아직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제 곧 닥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논문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죠. 이럴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물어보시죠. 그게 맞니? 그러면 맞습니다. 왜 맞아?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썰로 풀려 그러면은 교수님들 못 이기죠. 그죠? 대가들 아니면 말로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면 어떤 교수님도 왜 통계를 이렇게 돌려서 라고 하는 교수님 한 분도 안 계시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계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 주장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밑바탕이 돼서 내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내 논문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말빨로 살리면은 못 이기죠. 결국 그거예요. 통계라는 거는 뒷부분에 가서 내가 주장한 것이 맞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논문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검증하는 것보다 내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 내 논문에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 내가 뭘 연구하려고 하는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들은 그게 더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생각이 틀려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뭘 쓰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재밌어? 아까 전에 우리 분야에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근데 제 분야가 컴퓨터예요. 저는 엑셀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요. 엑셀 다 쓰잖아요, 지금.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이슈를 정하는 최근의 이슈를 이렇게 판독하라는 거는 뭐냐면 논문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소설 읽는데 텔레비 보는데 재미없는 드라마 봐요, 안 봐요? 채널 돌리죠. 재미없는 소설책 끝까지 읽어요, 안 읽어요? 처음에 한두 페이지 읽다가 덮죠. 그런데 논문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교수님들도 한두 페이지 읽다가 그냥 덮어요. 재미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논문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있는 게 뭐냐? 최근에 이슈되고 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그겁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통계잖아요. 통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는데 논문을 해석을 못하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이 숫자를 해석을 못하죠. 이 뒤에 나오면 표가 있습니다. 표 보면 표를 안 보죠. 왜? 통계적으로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럼 뭘 봐요? 해석한 걸 보죠. 말을 보죠. 그 다음에 논문을 보면, 리절트에 보면 이거를 쭉 풀어 써놓은 게 있죠. 그걸 읽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논문 한 편을 읽는 거예요. 저는 글을 전혀 안 읽습니다. 절대 글을 안 읽습니다. 뭐만 보면 돼요? 그림하고 표만 보면 돼요. 그러면 다 요약이 돼 있어요. 논문에서 핵심은 그림하고 표예요. 그림하고 표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0장에서 20장에 다 말로 쓴 거예요, 내가. 근데 말을 쓴 거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굳이 말을 볼 필요 없죠?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거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숫자 보시죠. 숫자에 보시면 여기 0.131 해놓고 옆에 별표가 붙어 있어요. 2개짜리, 하나짜리. 근데 어떤 내용을 보면 이렇게 NS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죠? 대부분 무슨 표현인지는 아시나요? 이게 주로 이제 영향력이거든요.
가설을 채택했다, 기각했다. 뭐냐면은 유형성이라는 게 서비스 가치에 유형성이 서비스 가치에 영향력을 줬다,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앞에 뭐라고 개수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뒤에 요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패스 페일에서 나오죠. 대부분 논문에 보면은 P라고 표시를 하죠. P가 0.05보다 작아야지 돼요. 오이씨, 왜 갑자기 작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헤매는 게 여기에요. P가 0.05보다 작다는 거에 혼란을 들어와요. 대부분 확률은 큰 게 좋다고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확률은 크는 걸 배웠죠? 근데 우리 논문들 쭉 보시면 전부 다 P가 작아야 된대요. 0.05보다 작아야지 채택이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외워. 그죠? 무조건 외우라고 배워요. 그래서 일단 외웠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논문 읽다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통계적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6번 정도 걸쳐서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정 못하겠으면 시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온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를 붙일까, 2개를 붙일까, 별표를 안 붙일까, 그리고 이게 채택됐느냐, 기각됐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논문에 이제 써야 되잖아, 말로. 이 표만 그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표가 그려진 걸 가지고 이제 막 써야 되잖아요. 글을. 20페이지, 30페이지, 석사학위 논문은 50에서 100페이지 정도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앞에 이론을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P가 왜 0.05보다 작아야 되느냐. 이걸 배우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배울 거예요. 왜 P가 0.05보다 작아야 되지? 결국 논문에도 보면 요 그림 하나하고 표가 하나 나와요. 이 표하고 그림만 보시면 논문 한 권을 다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SPSS에서 나오는 요런 표가 있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 significant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significant 또는 P valu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왜 P가 0.05보다 작아야 되느냐? 오늘 그거에 대한 거를 딱 머릿속에 받고 갑시다. 응? 자, 19대 대통령 선거예요. 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죠. 그러면은 앞에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보면 자, 왼쪽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뭐냐면 표본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뷰라는 데에서 4,200명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 표가 44% 득표율.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득표율이에요. 전체 100명이면 44명이 찍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밑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오차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44에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어떻게 돼요? 많게는 45.5, 적게는 42.5%의 득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조사했어요? 아니면 전체 인구 중에 몇 명만 조사한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4,400명만 갖고 조사한 거죠. 4,200명. 자, 그런데 리서치 뷰라는 데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방송 3사 출구라는 데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거죠. 값이 틀려졌어요. 여기는 44%인데 얘는 41.4%라고 나왔습니다. 더 좁아졌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오차 범위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다시. 또 리얼미티라는 데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실제 5월 9일 날이죠. 참.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전체 투표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3,280만 명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찍은 겁니다. 그랬을 때 득표율이
뭐가 나와 있어요? 41.08%라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됐죠? 왜 이렇게 오차 범위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혹시 통계학 수업 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던 들으셨던. 자,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는 중요한 게 모집단과 샘플이라는 개념이에요. 샘플이 뭐냐면은 모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이거죠.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보면 각각의 샘플들의 값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결국 최종 득표율이 중요한 거예요? 응? 옆에 우리가 4개를 했잖아요. 따로 4개를 했잖아요. 걔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응? 가운데를 알고 싶은 거죠. 이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거냐, 끝에가. 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3,800만 명을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몇십억이 들어갈 거예요. 보면 옆에 보면 4,200명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도 거의 1억에서 2, 3억씩 들어가요. 요 4,000명 하는데도 출구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그거를 3,800명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다 조사를 안 하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만 빼서 조사를 해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을 유추해낼 수 있다. 뭐라고요?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뒤에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이 모집단의 진짜 값인데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3,200만 명, 3,280만 명을 다 조사했을 때 득표율을 알고 싶어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문 조사하죠? 자, 논문으로 와봅시다. 여러분들 몇 명 갖고 조사해요? 의대나 간호대 같은 경우는 생쥐 10마리, 20마리? 임상실험하기 전에. 그죠? 물론 나중에 임상실험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보통 설문지 가지고 한 300명, 400명 갖고 조사해요. 그게 내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들 다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설문지에 200명, 300명 갖고 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했을 때도 이럴 것이야 라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겠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실제로 3,280만 명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그 중에 일부 샘플만 갖고 조사를 했더니 실제 값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하죠. 그런데 뭐가 존재합니까? 오차. 실제 값하고 실제 값은 진짜 값은 41.08%인데 44%도 있고요. 41.4%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넓지만 어떤 경우는 좁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 근처에 가 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통계학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전수조사를 못해요. 그럼 결국 무슨 조사를 해야 돼요? 표본조사, 샘플조사, 샘플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경우 외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인구 센서스 조사가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5년, 10년, 5년, 10년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전 인구를 다 조사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라는 걸 다 해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그럴 때 외에는 전수조사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전수조사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샘플 조사를 해야 되죠.
샘플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항상 발생을 해요? 오차 범위죠. 그 오차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거예요? 키다. 만약에 여러분들 키를 알고 싶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키가 내가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한 20명 정도 되니까 20명은 금방 알 수 있죠. 다 조사한 다음에 키 불러 해서 n분의 1 딱 하면은 그게 모수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면 이렇게 몇 명 뽑아서 해요. 그럼 항상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논문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그 오차 범위가 모든 논문은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논문에, 모든 가설에. 가설 하나하나마다 다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데 그 오차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거냐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오차 범위의 범위를 뭘로 구하는 거냐.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1.5%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0.8%, 여기는 2.9%. 다 틀려요, 오차 범위가. 그죠? 이 오차 범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확률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확률.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확률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모집단의 값을 알고 싶어 하는데 표본으로부터 값을 구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